위치, 그쵸? 궁위에 따른 어떤 디테일한 편차,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예전 시간에 이제 쭉 살필 때, 뭐 여러 가지 그 격의 성패 요건,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여기에는 이건 이제 자평인전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텍스트 중에서 격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체계를 세우는 거는 자평인전이니까, 물론 그 관법이 현대에 와서 뭐 100% 적합하게 통용이 되거나 맞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뭔가 위정자의 입장에서 편술하고 논술한 이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의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이런 현상에는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충분히 거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는 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사유의 끈으로 삼을 수 있고 확장하거나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로는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고서나 고전을 가지고 현대에 와서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 뭔가 그 이론적인 추구, 그러니까 앞뒤로 이론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생극재화라든지, 이러한 격의 성패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팔자를 입수를 해가지고 딱 열어보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경우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맞나? 뭐가 진짜지? 이렇게 어떤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이런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텍스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기본 원리를 정립을 하고, 그걸 근거로,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격은 한 30% 정도밖에 안 본다고. 나머지 그 부분들이 팔자를 해석할 수 있는 재료들, 소재들, 이런 부분들이 더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순서적인 측면에는 뭐 물상으로 풀 수도, 심리로 풀 수도 있고, 12운성으로, 친살로도, 생극재화로도 다양하게 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뭔가 그 관련성의 첫 단추는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간다라는 게 일간과 월지와의 관련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격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그 신살은 격국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예전 시간에 우리가 그 신살, 12신살 배울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의 문제예요. 주객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체와 객체, 체와 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 구조가 먼저 파악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신사를 가지고 그 팔자의 기륭을 가늠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격국 뼈대를 추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살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살은. 그래서 흔히 이제 고전에, 그러니까 그 고법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그 원래 신살이라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서양의 점성술, 아랍의 흔히 오성술이라고 하는 법술이 이렇게 동양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팔자에 녹아들어가지고, 팔자 관법에 녹아들어가지고 차용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동양의 이런 역술 체계 중에 팔자가 맨 나중에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됐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유김이나 이런 뭐 음양오행이나 이런 그 오성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고래로 이렇게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팔자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팔자를 해석책으로 삼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격의 틀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그 체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이런 작용을 하는 어떤 신사를 가지고, 즉 신이라는 거는 우리 팔자 내에서 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이렇게 그 흉적인 작용을 하는 거, 흉적인 네거티브한 작용을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 신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거에 기류에 작용하는 이런 요소들, 이거를 이제 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는 그겁니다. 흔히 이게 일간과 월제의 관련성을 따져가지고 사기라는, 또 순용해야 되는, 사흉작용을 하는, 역용해야 되는 이런 구분을 먼저 짓고 나서 거기에 가미를 해서, 가감을 해서 좋은 작용에 더 플러스 되는 작용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아무리 흉하거나 아무리 길한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즉 이게 합경이 되어 있는데 길한 작용을 하는 이 신살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판이, 격국의 판이 완전히 바뀌거나 전환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원령을 먼저 배합을 해서 보고 생극작용이 없다, 신살에는. 근데 분명히 어떤 이 풍미를 제공하는 양념적인 요소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신살을 나는 생극점 보기 때문에 신살을 가미를 안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묘신 귀문이나, 그렇죠? 이렇게 인미, 원진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귀문이나 원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살이 음양의 불축지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이렇게 관련작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의 편차에 의해서 편중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미가 있으면 본래는 겉의 모습은 목급토의 모습인데, 그렇죠? 이런 이는 또 간목의 작용력이기 때문에 기운적인 에너지로 보면 어떻다는 게, 갑은 미에 이렇게 임묘한다라는 거거든요. 임묘. 그러니까 이 미는 토가 되는 거고, 이게 조토가 되는 거죠. 또 이 갑이라는 거는 일간이 어떻게 쓰느냐의 작용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이라는 거는 생명력의, 생기의 원초점, 출발점, 시작하고 뭔가 스타트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사고작용, 이런 것들이 어때요? 생지에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하는데, 목극토 하려고 시작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이 미에 임묘작용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임미, 귀문적인 현상,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홀릭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한다라고 되는 거고, 다 이게 원진기문 같은 그런 거예요. 집착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흔히 인미를 서울대 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서울대 재학생들이 그렇게 정신과 상담받는 친구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몰아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 에너지로. 근데 그 에너지를 내가 감당을 하기 어려울 때는 내 스스로 균형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게 정화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타자의 타의에 의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귀문작용들이 있으면, 이러한 원진이나 귀문작용들이 있으면 어때요? 사물을 보더라도, 무슨 연구를 하더라도, 뭔가의 일을 성취하더라도 거기에 그만큼 집중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대상이 일이냐, 연구 과제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내가 연구를 하는 것만큼, 내가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만큼
사람에도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스토킹이 되는 거야. 그게 그쵸? 근데 자기는 그런 에너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 어떻게 조절이 좀 안 되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목도 어떻게 보면 인묘진에서, 그러니까 이게 봄의 에너지지만, 그죠? 봄의 에너지고, 이게 다 인묘진 사오미잖아요. 음양관계를 살펴보는 거지. 인묘진 사오미는 양의 운동, 신유술 해자축입에서 양의 운동성이고, 근데 양의 운동성에 인묘진 사오미에서 처음을 열어가잖아요. 인목하고 묘목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목은 양의 운동성인데 처음 열어가는데 축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병인월인데 난리잖아요. 지금 봄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막 폭설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이걸 보고 겉에서만 보면은 이거를 봄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한한 에너지예요. 한한 에너지. 이런 한한 에너지. 예. 조한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미도 사오미의 여름이 극으로 갔기 때문에 극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것도 건조한 에너지거든. 꼭 사막토라고 얘기하잖아요. 미토를 사막토라고. 이게 미토도 아주 고운 사막 모래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한하고 원래는 습의 에너지인데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수기가 부족한 에너지들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어때요? 습기로, 원국에서 수기라든지 습기로 진토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잘 배치가 돼 있으면 내가 그걸 인밀한 에너지를 어때요? 조절해서 쓴다가 되는 거지. 조절해서 쓴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이런 화를 조정하는 사화라든지 뭐 이런 화들 뭐 유금이라든지 이런 글자들만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살이라는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도 보면 그러한 음양의 불균형적인 편중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작용으로 그런 명칭들이 붙은 거예요. 붙은 건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다? 격의 크게 성패에는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지. 아니 옛날 오래된 얘기지만 뭐 저쪽 제주 옛날 지검에 있었던 그 판사가 이게 바바리맨 한 번 있었잖아요. 다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면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뚜렷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잖아. 보편적 일반적인 사람보다. 근데 그 개인적인 성향은 뭐 어디 몰카 찍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어디 가다 보면 다른 거지. 예, 다른 거지. 팔자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직업적인 성취도 뚜렷하기 때문에 인품도 훌륭할 거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 부분이 매칭이 동일하고 단일한 통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격하고 어떤 그 양념적인 역할을 하는 신살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그 신살들은 격의 성격 요인하고는 이렇게 작용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재관과 같은 이러한 그 미물들인데 이미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 명조라고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6월의 간목일간인데 내가 월이 정유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연간의 신으로 놓여 있거나 일간의 신으로 놓여 있으면 이건 그대로 상관경관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극으로 상관경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사정격이니까 미물일지라도 이렇게 이러한 견관이 돼 있으면 길성으로 논할 수 없고 유용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월의 간목일간인데 내가 이렇게 이 경호실을 왔다. 그러면 이 경은 7살이잖아요. 그죠? 7살이고 6월의 경이니까 이게 그 관살 혼잡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상관으로 상관으로 이렇게 식신 제사라듯이 상관으로 대살 제사라는 구조니까 이런 구조는 성격명으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을 봤을 때는 이 정관도 간목 입장에서는 바른 안정적이고 변화 변동이 적은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위치,
포지션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관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는 관은 예전 같은 이 그 고전 격국을 논할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직업적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이거 기존의 관을 깨려고 하는 역성혁명 아니면 크게 쓰일 데가 없었다고. 예전 방식에는.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서는 어땠어요? 이거를 파격이다, 흉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텍스트에서 그 범위 내, 범주 내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건 우리가 그대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수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인 관법은 어떠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기자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비평을 한다든지, 뭔가 왜냐하면 기존에 바르다라고 하는 질서, 규칙, 법칙을 그거를 어때요?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 세상에 그냥 평균적으로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화 변동 없이 흘러가는 사회 구조, 질서나 이러한 변화의 시스템이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다 악법이었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 뭔가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대의 주류가 되고 가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고여서 이렇게 그 썩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사조가 나와가지고 계속 정관을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만들어 나오고 그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관인 거거든, 정관. 그러니까 상관인 거거든, 상관. 그렇죠? 상관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많죠. 무슨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무슨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이렇게 노조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감사원에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이사를 한다든지, 사회이사잖아요. 사회이사 같은 거. 그 안에 기업을 감시한다든지,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형태, 단 대신에 어때요? 화급금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무슨 철밥통 구조는 아닌 거지. 어디 딱 고정적으로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안착을 하면 크게 변화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관을 그런 형태로 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안정적이고 변화 변동이 없는 딱 고정적인 일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자리매김하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해한다? 못하는 거지.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금극화가 하는 게 아니라 화극금을 하니까 이 주객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목생화에서 화극금을 하는 거니까 이건 나를 통제하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는 뭐예요? 내가 생하는 에너지니까 나랑 더 가까운 게 상관이겠지. 그러면 상관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상관을 가지고 생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견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라는 게 아니라 견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내 재능 중심으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코치를. 이게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파격인 건 맞아요. 전통적인 텍스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파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불행한 거냐 못 사는 거냐 그게 아닌 거지. 요즘 어때요? 이러한 구조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 천간이 어딘가에 임계수가 있다. 임계수가 있다. 그러면 임계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또 다른 거지. 임계수가 있으면 수극화로 조절을 해서 화극금을 하겠다라는 거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관의 그레이드가 어때? 확 올라가는 거지. 이런 구조는 다분히 즉각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하게 좋게 표현하면 순수하게 반응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끝은 없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깊이가 낮을 수 있다. 얕을 수가 있다. 또 이게 오지랖이 될 수가 있다. 이를테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임계수 아니면 내 안에 자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항상 어때요? 내가 상관을 드러낼 때 상관이라는 거는 뭔가 일간을 매개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웃풋을 하는데 그 아웃풋을 인풋으로 갖춰가지고 하겠지. 갖춰가지고. 인성이 있으면, 그죠? 인성이 일지에 있으면 나랑 가까이 붙어가지고, 천간에 같은 레벨에 있으면 어떤 이 상관이라고 하는 재능을 쓰는데 같은 레벨에서, 그죠? 결국은 일간을 통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로 쓰는 거니까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쓰임새라는 것이. 근데 격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다? 변화, 변동이 많은 직이 되는 거니까, 길성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게 행간의 의미하고 표면적인 의미하고 이게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격궁이 성격되었다면 고진팔살이 사주에 가득하다고 한들 그 귀함이 손상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고진, 고진은 외로울 꽃자 쓰잖아요. 고진, 고신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진, 과숙.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명통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망겁, 망겁, 고형, 망신, 겁살, 고신살, 형살, 망겁, 고형, 이렇게 과숙살, 이런 거, 평두살, 화개살, 이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안 좋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면 어때요? 이렇게 좀 안 좋다라고 보는 거지. 안 좋다라고. 근데 그게 격국이 이미 성격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귀함이 손상되지 않는다. 손상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해묘미띠가, 그렇죠? 해묘미띠가 을일간이 신월생이면 이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인데 이게 어때요? 정관이라는 거는 아까 간목이 6월을 봐도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해묘미로 보면 이게 제살이잖아요. 그렇죠? 제살인데 요 신을 보면 이거는 겁살이 되는 거라고. 겁살. 해묘미는 목운동을 하고 신은 목운동 해묘미의 밖에 있는 거지. 밖에. 나는 목운동을 하는데 신유술에 그러니까 겁살이니까 겁살은 에너지의 운동성이 이 꼭대기에서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은 그만큼 이게 겁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성향이. 내가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꽉 몰려있기 때문에 왜? 목의 에너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뺏고 빼앗기거나 운기의 전환점이나 등락이나 고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이 그만큼 어디에요? 신에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을목이 해묘미띠가 있을 수가 있고, 사유축띠가 있을 수가 있고, 신자진띠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묘미띠가 을일간이 돼가지고 신의 정관격이 되면 그 정관이 안정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고 이러한 직인데도 거기에는 그러한 그 어떤 변동성, 에너지, 권력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신살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할 때는 먼저 이런 거를 살피고 나서 봐야 된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월지니까 이게 부모궁이잖아요. 형태, 형편에 따라서 을목일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신의 자리, 월주는 부모 자리고 부모 자리를 또 이렇게 세분을 하면 이게 비록 관성이지만 어때요? 관성이지만 모친의 자리인 거거든. 모친의 자리. 모친하고 나하고의 그런 그 에너지가 겁살 관계에 그런 성향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을목이 아니고 신이 이제 6월인데 6월인데 해묘미띠인데 내가 갑신일로 놓여 있다. 갑신일로. 그죠? 그러면 갑신이거나 갑인으로 놓이면 해묘미의 인은 망신이고 해묘미의 신은 겁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신이나 겁살이 내 배우자에서 특히나 이 신은 그대로 여명일간한테는 어때요? 남명일간한테는 자식이 되는 거고 십성으로 보면 여명일간한테는 배우자 성분이 되는데 그 배우자 성분이 겁살 작용을 하는 거지. 겁살. 그러니까 이
적군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